많이 났잖아요. 김건희 특검법마저도 부결이 되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 관련해서는 뭐 저쪽 그 당에서 그냥 아예 뭐 그 당 이름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냥 그 당에서 들어오지도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그때 저도 국회를 또 나갔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같이 분노하고 또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더욱더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20, 30대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영상을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상황들 저희가 영상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탄핵하라! 탄핵하라! 꽉 채워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 나와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때랑은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사실 조금이라기보단 크게 느껴지는 게 보면은 이제 색깔이 다 다른 게 네. 응원봉이에요. 이제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의 응원봉을 다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게 굉장히 좀 색다른, 이제 시대가 좀 이렇게도 변해 가는구나. 되게 참신한 변화다. 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봐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알도 축구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지난 풋볼 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40, 50대 정도가 주축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과거에 민주화에 참가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도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또 나갔는데 이렇게 힘든 분들만 와 계실까 이런 걱정들도 들었는데, 근데 그랬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젊은 층에서 봤었을 때 예전에 아니면 책에서만 어른들에게만 들었던 계엄이라는 그치. 그게 줬을 충격 어쩌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 친구들도 사실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럼요. 보지 않을 뿐이지 전에 듣는 얘기 있고 그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있고, 이거 뭐 진짜 이상하다, 윤석열 이상하다, 그 설마 그럴까라고 하고 있었는데, 누가 또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미쳤구나. 그러니까 맞아. 아유.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이렇게 20, 30대가 집회에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제 친구 그 딸이 며칠 전에 네, 지인 토크가 많네요. 네, 저는 이제 주변 미터 네. 주변 미터 얘기를 좀 방송에 나오면 가끔 터는데 네네. 제 친구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네.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홍 작가님이 오늘 많이 웃어주시네요. 네. 근데 딸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계엄이 터진 거야. 들어왔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신랑이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되죠. 본인도 엄청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본인도 엄청 놀랬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가족들, 교포들도 그런 가정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유학생들 가정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엄청난 이제 쇼크를 받았고요. 뭐 양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당장 계엄을 그래도 어렸을 때 겪어봤었으니까 저도 이제 모임 있다가 집으로 바로 그냥 그 위험성을 아시니까. 예, 그럼요. 김어준도 잡혀가는 마당에 그렇죠. 김어준 친구라고 항상 좌파라고 지금 이렇게 욕먹는 구라미터 대표가 입으로 얘기하시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20대 30대 이 젊은 층에서 MZ 세대 같은 경우는 말로만 듣던 걸 이제 본인들이 직접 겪고 보니까 사실 굉장히 자유권에 대한 어떤 침해가 당장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국회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총구를 겨누는 모습 보고 사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너무 고마운 게 20, 30대들이 사실 이 탄핵은 지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오래 가야 되는데 사실 즐기면서 집회한다는 게 우리 때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 저렇게 하면은 이 추위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볼 것 맞아요. 같아요. 외신들이 엄청 인터뷰도 많이 하고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K 탄핵 시위 이거는 수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죠. 이거 진짜 되게 아니 근데 좋은 건 아닌데 상황이. 아니 그 좋은 건 아니다. 상황 자체는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정반합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나왔지만 또 그걸 더 정말 이게 대단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계기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전에 보통 최근에 들어서 뭐 MZ라는 표현을 좀 비판적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눈에 봤었을 때는 성이 안치 않은 모습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했지만 그 친구들 근데 만나보면 여기 황 대사님 계시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는 분이 30대 여성분이 영국에 계시다가 그 계엄 소식을 듣고 저한테 DM을 날리고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영국인 남편을 끌고 비행기를 탔어요 바로. 오실라고? 그래서 와 계세요 지금. 야. 그래서 DM으로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고 계세요. 와. 아직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네. DM으로 연락하는 분인데 자기는 그렇대요. 영국인 남편에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니 그날은 와. 계엄 해제가 가결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그냥. 소름 끼치네. 계엄령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비행기 타신 거예요. 몸도 불편한데. 대단하시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네. 아니 우리는 또 네. 20, 30대 같은 이제 30대로서 그쵸. 알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게 그 현장에 의미 있다고 느낀 게 요즘 또 20대는 그냥 그냥 이 정도면 나가야 되나 이런 분위기면 안 나갑니다. 내가 굳이 막말로 고생하는 거잖아. 날 추운데 나와가지고 사람도 많고 그 뭐 노래 틀어준다고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20대 30대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그 가치를 평생 그냥 암기로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걸 그냥 잊고 살다가 이제 줬다 뺐으면 더 열받잖아요. 이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맞아. 사실 그 감사함도 사실 모르고 그냥 그 정도로 당연히 우리 그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건 디폴트인 줄 알았는데 그걸 건드려 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 응원봉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세대와 그 성별이 지금 통합이 된 거. 물론 맞아요. 이제 이걸 계속 저들은 분열시키려고 할 겁니다만 그 예전에 아침 이슬이 되게 상징적인 노래였다면 지금 이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맞아요. 사실 그 노래 들을 때 또 되게 울컥하죠. 옛날엔 그냥 되게 즐겁게 들었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붙으면서 우리 청년들의 그 저항 가요가 됐거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그 가사 읽으면서 울었어요. 진짜. 진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파트의 뭐 지드래곤의 예. 에스파의 야, 네, 참. 참 수가 없습니다. 수출하기 딱 좋은 네. 컨텐츠가 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왜 부러워하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희들도 역사의 현장에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흥과 먹깎기 이게 한국인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구나. 결국에 윤석열이랑 지금 내란의 힘은 굉장히 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도까지 안 갔으면 절대 이렇게 모일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중이다. 타임머신 타고 잠깐 한 2, 30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 예, 경찰하고 원래 군인하고 다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을 아주 보호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지금 시위하는 모습 보니까 아 이제 다시 돌아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다행입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집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번에는 이제 대표님 이제 전문 네. 분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아 저 여론사 전문가였죠? 네. 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볼 텐데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오늘 조사 결과는 지지율이 17.3이 나왔습니다. 자, 예, 리얼미터가 이제 원래 월화수목금 조사하는데요. 대표 근데 이제 좀 이제 높은 그,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계엄이 이제 내려지고 해제가 되고 이제 그때는 뺐습니다. MBS도 걸치면서 이제 조사가 일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발표 안 했고 네. 리얼미터는 아예 매일 조사를 하니까 아예 이제 계엄하고 해제된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일간으로 보면은 저희가 투데이 롤링이라고 해가지고 이틀간 합산을 하는데 네. 500명씩만 따로 떼서 보면 15.5%까지 빠졌고요. 그러니까 갤럽이 지난주에 화수목 조사인데 화요일 날은 계엄이 걸쳐 있어가지고 수목만 따로 집계를 처음으로 했는데 네. 16에서 13%까지 빠졌거든요. 음. 리얼미터도 전체 집계는 17%였는데 15.5%까지 빠졌고 음흠. 눈에 띄는 건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한국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조사한 거 네. 거기에 따르면 11%까지 빠졌거든요. 11. 그러니까 지난주에 갤럽이 공식이 16이었고 계엄 이후가 13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지난 금토조사인데 11%. 그러니까 이제 갤럽이
긍정 부정 2점 척도로만 하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있기 때문에 네. 탄핵 때 가장 급속도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지표죠. 그래서 11%까지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10%나 아니면 9%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급속하게 이 탄핵의 불꽃이 번진 거였거든요. 몇 대 약간 쫙 시작이 그때 됐죠? 한 자릿수 최초가 몇 프로 찍혔었지 그때? 아, 7? 7? 7이었나? 아닙니다. 그 갤럽 같은 경우는 한 10월 말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은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20%대 기록하다가 한 10%대로 떨어졌다가 11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가서 12월 9일 날 탄핵됐으니까 한 탄핵 2, 3주 전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자릿수로? 마지막에는 4%까지 떨어졌다가 최종은 5%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마감은 5%. 예, 리얼미터는 9%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1% 정도로 다시 회복이 됐었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게 그냥 10월 말부터 10월 말부터 그랬고 11월 그 한 20일 경에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최순실과 이제 공모 관계였다는 걸 적시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걸 다 놨을 때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 네, 탄핵 여론도 확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해졌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마지막 주가 17 나왔다가 11월 첫 주부터 5 주별로 5 4까지 떨어졌다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5로 마무리하네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당시에 김무성 이제 의원 그 계보가 비박계로 돌아서면서 나중에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다 나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섰습니다. 탈당한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뭐 권성동, 주호영 이런 분들이 결국엔 탄핵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네. 이때는 조금 일찍이 이 새누리당이 분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이번 주를 거치면서 갤럽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다른 조사기관도 팍팍 떨어지게 되면 국민의힘도 지금 당장 이제 당협 그 사무실에 계란 날라오고 뭐 좋아오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이제 깡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만약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본인들도 이 그릇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 총선 나가도 안 될 것이고 대선도요. 지금 뭐 질서 있는 퇴진한다고 하는데 당 지지율이 뭐 이렇게 10%대로 떨어지고 또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 그 누가 나와도 그러네. 당선되기 어려워요. 진짜 이재명 대표 중요한- 뭐 지금 사법 리스크 뭐 대법원 판결 때까지 좀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리면 뭐 합니까? 그때 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를 들어 10%대 초반 뭐한 그렇죠.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얘기 하신 김에 지금 오늘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 시위하신 분들 저희가 사진 준비가 돼 있다 그러거든요.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혹시? 예. 야, 저 막 갈기갈기 찢으신 거 보세요. 저게 이제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 같아도 찢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우리 저기 촛불 집회 하신 분들이 아니면 원래 태극기가 있었어요. 혼돈 아니죠. 저희 그 촛불 집회 하시는 예. 분들이 행진으로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가신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태극기가 있는 거 보니까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일부 항상 계세요. 저 국민의힘 당사에는. 저분들 예. 당황하셨겠네. 얼떨결에 예. 머릿수를 채운 건가요? 근데 조금 이제 뒤로 한국 수족냉증 연합 뭐 이런 깃발 들고 오니까 지금 뒤로 좀 밀린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해석이 안 되니까 뭐 양이 발냄새 뭐 이런 게 보니까 이게 뭐냐 했던 거죠. 처음에 지원군인 줄 알고 반겼다가 갑자기 딴 얘기가 나오니까. 예. 민주 묘총 뭐 이런 거 보고 저는 놀랐어요. 아 이런 좌빨들 했는데 민주 묘총이야. 그래서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도 헷갈린다 지금. 네, 아마 저 국민의힘 저 그 찍기는 저 사진이었잖아요. 네. 저 중간에는 아마 태극기 부대 분들도 한두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고 얼떨결에, 얼떨결에. 찍었는데 야, 근데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지표이고 그리고 뭐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 자릿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떨어질 거고 뭐 시간 문제고 그거는. 다만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건 박근혜 탄핵 이후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촛불 때만 해도 태극기 집회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이제 황희디 이사가 말한 것처럼 온라인을 통한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거는 깨기가 정말 어려워서 어쩌면 저는 걱정스럽지만 10% 안팎으로는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지금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건 정말
이 그 사람들까지 속게 만든 되게 화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람들을 맞아. 정말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자기가 뭘 믿고 얼마나 엉뚱한 걸 믿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일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사실 드러나 있는 그런 어떤 계엄과 관련된 직접적인 존재들 말고도 계속 경계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이사님 저 글러브 끼세요 이제. 아 네. 왔나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밀어놓은 게 벌써 나와요 이제. 네, 이제 나와야죠. 아. 안 그래도 우리가 저 내란의 힘 아직까지는 의원인 사람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노뿐만 아니라 그 화가 나서 우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거기에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불을 또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상현. 다른 곳에서도 뭐 기사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배승희 씨 가는 거죠? 따따붙단가 여기? 맞죠? 네 개인 아무튼, 유튜브. 네, 거기 나가가지고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어떡하냐 지역에서 엄청 욕먹고 있다. 그러니까 재섭아 나도 박근혜 탄핵 때 반대했다가 욕 많이 먹었었는데 1년 뒤에는 다 그 까먹고 뽑아준다. 의리 있다면서 뽑아주더라.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채팅으로도 다들 그거 이제 얘기 시작하니까 화를 더 많이 내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하니까 분노 마음껏 표출하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재섭 의원이 욕 먹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게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로브로 이제 시작하세요. 저도 점잖은 사람이지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그 국민 개돼지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진짜 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저것들 개돼지니까 시간 지나서 좀만 이게 고기 덩어리 던져주면 그 주워 먹어 이 얘기를 그냥 했다 보는 거고 그 실제로 그래서 윤상현 씨가 뭐 여기도 의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윤상현 씨가 이제 어제 얘기한 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방금 말씀 주신 거고 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있어요?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다 아, 이 얘기. 맞아요. 이것도 진짜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서 인사권을 다 쓰고 있다. 지금도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 국지정 관련해서 지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윤상현이 쇼를 하고 있다는 걸 본인 입으로 입증을 해준 겁니다. 그 다시 이제 김재섭 씨 얘기로 돌아와 보면 저도 이제 그 청년 정치인들이라 해서 그러니까. 국힘당의 물론 이제 평소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맨날 그냥 서로의 말이 맞다고 싸울 수는 없으니 그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비판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토론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네. 보면은 서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리고 다른 정치인의 그 페이스북에 굳이 댓글 잘 안 남겨요. 왜냐면 이게 이미 약간 그런 고유의 플랫폼의 역할이 있으니까 네네네. 이건 굳이 어그로송은 제가 안 남기는데 딱 한 번 남긴 게 이준석 씨 쪽. 음. 그 인물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리고 오늘 김재섭 씨 페이스북 보면서 너무 열받아서 저도 댓글 남겼습니다. 김재섭 씨 페이스북에 뭐 올렸어요? 이거 난리가 나고 나니까 오. 부랴부랴 이제 그 해명에 나섰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윤상현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기사화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댓글 남겼죠. 뭐냐면 네. 이거는 보수 진보할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 생각만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본인의 아니만 걱정하고 전 국민들이 심지어 그 댓글들 보다 보면 그 지역에서 본인을 찍었다는 분들도 인증을 하면서 글 남깁니다. 제발 좀 이걸 이번 탄핵을 해주십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걸 맨날 표방했던 자칭 보수 정당. 저에서 보수 정당이라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당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뭐 가족 그 욕 먹고 있어서 인스타 닫았다. 심지어 계속 그거 막 사진 바꾸고 글 내용 바꾸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태까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소장파 정치인 어디 간 겁니까? 네. 그 어떻게 아니 이런 상황까지 소장파? 왔을 때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당당히 던져야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죠. 저거는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황희두 이사께서 김재섭 의원 페이스북에 댓글 남기 지금 좋아요가 거의 한 4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게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지금 일방적 발언이라며 본인 평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란 수개범 윤석열과 한 배를 탄 선택에 분노한 국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지 전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오늘 추가로 쏟아지는 소식들 보면 뭐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국힘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되게 건강하게 쓰셨네. 네, 저 조롱 이런 거 조롱 안 합니다. 네, 깔끔하게 네. 쓰셨네. 이준석 씨한테만 그 요격 미사일 날리는 거고. 네네네. 그래도 아무리 이런 상황이지만 왜냐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네. 아니, 그 댓글들 보면 저 김재섭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게 또 뭐 좌파들이 와가지고 난리치느라고 볼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인증하면서 글 남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오죽 답답하고 간절하면 저 찍었던 사람이고요. 막 하면서 투표 인증 그때 갔던 걸 응원한 그 역사들을 본인 입으로 이렇게 그 사진까지 올리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저기서 또 하나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상황에 지금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 이런 걸 보고 믿고 이런 정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오점을 대한민국에 남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수 유튜브를 자청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상황에서도 지금 윤석열 같은 사람 불러서 지금 그렇게 계엄에 탄핵에 반대하는 게 정당화했다라는 말을 지금 유튜브에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 오늘 기자협회는 심지어 지금 KBS 일라디오의 전격 시사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고성국 고성국 TV라고 또 유튜브를 또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그렇죠. 지금 KBS 일라디오 진행자가 방송 끝나고 나서 고성국 TV라는 거 자기 유튜브 켜놓고 탄핵이 이게 그때 계엄이 불가피했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내란 수계는 오히려 종북 주사파들이 덮어씌운 누명이고 내란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재명 같은 그런 세력 때문이었다라고 지금도 그랬다는 오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희도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지만 뒤집어서 만약에 진보 정권에 누군가 그럴 일도 없지만 계엄을 선포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거를 이른바 쉴드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보수 진보를 따지는 일이 아닌데도 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힘의 보수 그리고 젊은 아까 얘기해 주신 이 소장파라고 불리우는 뭐 김재섭뿐만이 아닙니다. 또 젊은- 김용태 씨나 뭐 네, 나름 청년 정치, 젊은 정치라고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들어갈 때 그거를 내세우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청년 네. 정치. 그리고 이번으로써 그게 보여진 것 같아요. 아무리 뜻이 있고 젊은 정치, 뭐 청년 정치 한다고 해도 썩은 물에 들어가면은 그 물을 어떻게든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썩어버리는구나. 그 희망까지 짓밟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거는. 완전 공감합니다. 김재섭 그 의원 사무실 당협 그 사무실에 오늘 밀가루, 계란, 뭐 케찹 이렇게 이제 봤는데 네. 그만큼 김재섭 의원이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부터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줘야 돼요. 거기가 물고기 때문에 네. 김재섭 의원이 기득권 소장을 하는 소장파가 아니잖아요. 네. 이 젊은 소장파로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으로 이제 당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비영신당으로. 당내에는 사실 청년 정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때는 국민의힘 당 대표 나가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정도 무게감의 정치인이면 사실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제 선배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역에 다니면서 김재섭 의원이 지역 관리를 몇 년 동안 잘해가지고 평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개인 관계는 다 좋죠. 윤상현 의원도 지역구에서는 형님 동생하면 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구 구민들하고의 어떤 친분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그럼요. 지금 계엄군에서 유린당한 이거를 분노하고 맞아요.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계속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 의리 때문에 선배들에 대한 의리,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김재섭 의원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김재섭 의원부터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뭐 그 원래도 안 되지만은 특히나 이번 사안은 의원들 간의 의리로 지금 뭐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받았던 게 뭐 아까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와중에도 자기 가족한테 악플 달린다고 얘기하는 게 평소에 그 진영에서 맨날 민주 진영에다 침뱉을 때 한 얘기예요. 감성팔이 한다고. 지 위기 오니까 막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또 눈물팔이 한다 이런 식으로 맨날 조롱했던 그 역사를 가진 당에서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평화로울 때 고고한 척하고 이랬던 사람들 지금 민낯 다 드러난 거고요. 맞아요. 앞으로 어떤 얼굴을 갈아 끼고 나온다 하더라도 윤상현 씨와 이 김재섭 씨 나눴던 얘기, 특히 그 김재섭 씨 지역구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 도봉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냐. 이준석 씨도 참고로 출마하기 직전까지도 뭐 상계동 이준석이라면서 9월까지 그 자기는 도봉을 노원을 안 떠난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막 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확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사와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대로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여당 자체가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랑 무슨 누가 뽑아줬는데 나 안 뽑았는데? 아니 내가 투표장 안 간 게 아니라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덕수 씨 누가 뽑았어요? 우리는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둘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국정 운영을 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권한을 줄 수도 없고 준 적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사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망상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냥 미쳤다는 표현을 쓸게 사실은 미친 거였고요. 이상하지가 왜냐- 않아요, 그 예. 표현이. 근데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진짜 황당한 세계에 빠져서 혼자 그 짓을 저지른 건데 저는 더 한편으로 화가 나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도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이미 후보 시절부터 나왔고 당선된 뒤에도 0.73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하면 째려보면서 면박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원래 훨씬 이겼는데 민주당에서 조작하는 바람에 맞아. 그런 사고 방식을 비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는지를 많이들 알았다라고 이제 와서 막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 밑에서 권력이라는 것을 기대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리 나눠주고 이익을 주고 특혜를 주니까 그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보수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이익 집단이에요. 아 근데 윤석열이 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맞긴 맞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이 사람이 손발이 묶인 게 아니에요. 네.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뭐 오늘 그 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고 아직까지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가치 정신 나가서 뭘 한다 그러면 또 윤석열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그게 사실은. 그리고 인사권도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상민도 자기가 사직 처리하고. 네. 근데 이상민을 뭐 국정원장으로 내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썰은 있습니다만 저는 믿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렵겠죠. 아무리 정신 나가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 계엄 버튼 누른 것 그 자체도 워낙 정신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예측이나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택수 대표님 같은 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이 예측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그 예측을 벗어나니까 비상식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평의 대상도 아니고요. 저것들은 다 내란 수개범과 그 공범들 싸그리 다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의 싸움인데 결국 아까 쭉 말씀 주셨던 것도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대로 대선 가면 자기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6개월 시간 벌자. 633 맨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든 막고 자기들끼리 대선 치르든 말든 하자.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듯이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 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님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뭐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재섭 씨 그렇죠. 추가적으로 또 그 사무실 간다고 하거든요. 못 버팁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갈 때까지 네. 가보라고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오늘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 자리에 물러나서 직원들에게 남긴 내부 게시망에 오,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했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남겼어요? 네, 그렇게 남겼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그래.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상식으로 이자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계속 이해 못한다. 맞아요. 화만 난다. 한참 낮추고 확 쏠려서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접근해야 이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행복했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비상식을 얘기해 봅시다. 뭐 평론의 영역은 아니고 그냥 생각을 예측을 좀 해보자면 대표님도 이제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국힘 다 나가는 거는 이제 TV로 보셨을 거고.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표결할 계획인데 지금 이제 지표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론조사 지표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압박은 당연히 뭐 있겠죠 본인들도. 근데 이번 이제 다시 하는 이 탄핵소추안에서 또 다른 꼼수가 나올 것인지 혹시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제는 양심적으로 그 국힘 안에서도 만세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은? 그러니까 뭐 이게 양심적으로 가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그 마지막 기회가 넘어갔다 보고 물론 그렇죠. 나와야 되지만 네. 나오는 게 이제 자기가 안 그러다 진짜 죽겠다 촛불에 타 죽겠다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번 주에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전 연말 절대 못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저는 이게 한동안 계속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게 소위 이제 밈 있잖아요. 특히 젊은 층들은 이제 밈에 익숙하고 네. 그 이제 정치의 밈화가 돼가지고 누카력, 악강버 이 단어들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거는 이게 유행어로 쓰였잖아요. 네. 맨날 그 말이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너가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누가 정치하래?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이렇게 조롱으로 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전 니의 어떤 생각에 그 공감할 생각이 없다. 그 공감을 그게 해체를 시킨 유행어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악강버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버텨라. 그러니까 버티라. 한마디로 난 너랑 손잡을 생각 없다. 이게 이제 연대가 해체된 걸 보여주는 유행어라고 봤어요. 그래서 누카력과 악강버 이거를 우리를 이제 정치권에서는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가 주로 우리의 핵심 무기인데 그게 지금 다 끊어졌다는 걸 봤던 거죠. 근데 하지만 그거를 윤석열이 저런 개헌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뭉치게 만들지 몰랐다. 지금 그 젊은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아무리 짱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뭐 돌파를 하려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뭉친 건 이제 다시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